자,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거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는 없어요. 제가 국문과가 아니라 정확한 건 아닌데 한국어 원어민인 제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말을 살펴봐도 우리말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영어의 과거 완료 시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냐, 한국어엔 없으니까 어렵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거 완료 시제도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 쉬운 시제예요. 아주 정상적인 지능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선 화면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지난 시간, 과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거는 어제일 수도 있고 5분 전일 수도 있고 100년 전일 수도 있고 100만 년 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를 어떤 과거 시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를 하나 찍어 볼게요. 더 과거. 그러니까 어떤 과거 시점이 먼저 존재하고 이렇게 그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놈보다 더 오래된 과거, 요거를 하나 찍어 볼 거예요. 요렇게 과거보다 더 과거죠. 더 과거, 더 과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과거라고 불러요. 그냥 더 과거 이렇게 부르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걸 또 굳이 똥폼을 잡는다고 대과거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대과거가 뭐야? 대과거가 큰 과거, 더 과거, 더 오래된 과거라는 뜻이잖아요. 더 과거. 이러면 얼마나 직관적이고 좋을까. 어쨌든 대과거, 형님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 이런 의미고요. 이 대과거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과거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 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시점보다 더 오래된 거, 더 옛날인 거, 더 과거인 거를 표현하는 거, 더 과거, 형님 과거, 대과거. 이 대과거를 표현하는 시제가 과거 완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표현 형식은 어떻게 하나? had, p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둘째, 그럼 얘가 나타내는,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 대과거다, 더 과거다, 형님 과거다. 어떤 과거 사건보다 그 이전에 더 과거 시점에 벌어진 걸 나타내는 거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별것도 아닌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내가 작년에 샀던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 문장에는 동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작년에 샀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잃어버렸다, 과거 시제 맞죠? 그럼 지갑을 산 건 잃어버리기 전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후일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갑을 먼저 샀고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잃어버렸겠지. 저 문장은 그런 뜻이잖아요. 지갑을 샀어. 그런데 그 다음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일단 사야 잃어버리지. 사지도 않고 지갑도 없는데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건 분명히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놨고, 그러면 지갑을 산 거, 즉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그 이전에 지갑을 샀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제, 이걸 대과거라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이건 과거 시제니까 lost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이 잃어버린 과거의 사건보다 그 이전에 더 과거의 지갑을 산 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 이걸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한다 그랬지? 그러면 had pp네. 그래서 had bough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얼마나 불필요한 시제냐면 지금 우리 한국어를 보세요. 나는 작년에 샀던 지갑을 잃어버렸다. 샀던 과거 시제, 잃어버렸다 과거 시제. 우리 한국어는 둘 다 과거 시제로 그냥 표현했어요. 하지만 저 말을 듣고 그 어느 누구도 지갑을 산 게 먼저야, 잃어버린 게 먼저야, 이렇게 순서를 고민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과거 완료 시제는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시제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건들이 더 많이 겹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세종대왕께서 글을 몰라 고생하는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글을 만들기로 결심하셨는데 이놈의 신하들은 사대주의에 빠져서 반대했지만 세종대왕은 이를 무시하시고 한글을 창제하셔서 그 한글을 나는 6살 때 배웠다. 이거 전부 우리 한국어에서 과거 시제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긴 문장을 보고 저 많은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즉 수많은 과거형 동사가 있지만 야 이거 사건 발생 순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왜?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딱 보면 어느 게 먼저인지 대충 나오니까. 그죠? 자,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게 얼마나 멍청한 시제냐면 지금 저 세종대왕님 얘기 같은 경우에 시간 순서대로 주르륵 10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저거를 더 과거, 더더더 과거, 더더더더 과거 이것까지 다 표시를 해야 되냐는 얘기지. 헤드 PP, 헤드 PP, 헤드 PP 이런 식으로 써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겠죠. 절대 저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영어도 저런 경우에 그냥 모조리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대과거에 또 대과거에 대과거. 그러니까 형님의 형님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 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아니 저놈의 과거 완료 즉 대과거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우리 한국어에는 대과거 즉 과거 완료 이거 없지만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과거 완료 시제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시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시앙기리가 자기 남편 못 살게 구니까 애순이가 부시앙기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자, 저기서 남편을 못 살게 군 게 먼저 발생한 건지 발로 차버린 게 먼저인지 아무도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따로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 이걸 구분을 안 해요. 못 살게 군 게 먼저야.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ad picked on her husband 이렇게. 그 다음에 발로 찼으니까 kicked him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에서도 사건의 선후가 뻔하다 그러면 굳이 과거 완료를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의 선후가 명확하면 안 써도 좋다 과거 완료 이런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웃긴 거지. 결국에는 이런 얘기예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보다 더 과거에 발생했다. 그러면 요거 더 먼저 발생한 거를 더 과거, 대과거라고 하고 had PP,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사건이 어느 게 먼저 일어나고 어느 게 나중에 일어났는지 뻔하면 굳이 표시 안 해도 된다. 즉 과거 완료 시제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를 표시할 때 쓰는구나. 근데 어느 게 먼저 발생했는지 빤히 보이면 굳이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과거 완료를 쓰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내 맘이란 얘기예요. 사건 선후가 명확하면 안 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선후를 내가 명확하게 표시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를 쓰기도 하고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매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역에 도착했을 때 열차는 이미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기차 못한 겁니다. When they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had already left. 이렇게 일단 써놨어요. 우리말은 둘 다 과거 시제죠. 도착했다, 떠나버렸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린 상식적으로 도착했는데 기차가 떠나버렸다 그랬으니까 기차 떠난 후에 도착했구나. 사건의 선후를 정해봐라 그러면 일단 기차가 떠났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착했구나. 요게 어렵냐고. 아주 빤한 얘기죠. 기차가 떠난 게 먼저, 사람들이 도착한 게 그 다음. 그래서 저 문장에서 arrived, 도착했다. 과거 시제보다 기차가 떠난 게 더 먼저 발생했으니까 the train had already left 이렇게 과거 완료로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먼저 발생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
첫째, 표현 형식 had pp. 둘째, 표현 내용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사용한다. 단, 사건의 선호가 명확하면 굳이 안 써도 좋다. 그래서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자, 정말 영문법에서 이렇게 애매한 이론은 과거 완료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쓰라는 거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 쓰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써서 나쁠 거 없고, 게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각종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존재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 과거 완료 시제지만 일단 우리는 가급적 쓰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하나 보실게요. 밤이 되기 전에 그들이 집에 도착했다. They arrived at the house before night fell. 직역하면 그들이 집에 도착했다. 밤이 내려오기 전에, 즉 밤이 되기 전에 이런 문장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arrived 여기하고 fell 이 부분에서 어떤 놈을 과거 완료로 표현하면 좋을지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건을 수사하는 담정처럼 수사관처럼 사건의 선후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밤이 되기 전에 그들이 도착했다. 어떤 게 먼저일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들이 일단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밤이 되었다. night가 fell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도착한 게 먼저예요? 밤이 된 게 먼저예요? 그쵸. 이런 걸 퀴즈라고 내고 있는 저도 지금 한심합니다. 도착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밤이 되었고 그 얘기잖아요. 자, 밤이 되었다. fell 과거니까 도착한 건 그거보다 더 과거 먼저 발생했고, 그럼 이거는 더 과거, 형님 과거,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로 요놈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they had arrived at the house before night fell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또 before라는 접속사가 있어. 뭐뭐 하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건의 선후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접속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과거 완료를 안 써도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에서도 굳이 저 부분을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그리고 써서 나쁠 건 없으니까 쓰는 걸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She had 6 boyfriends. 그녀는 남자친구가 6이었어요. By the time she was 20. 20살이 될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가 6명이었어. 이런 뜻이에요. 밑줄 친 부분이 두 개가 있죠. had 요놈하고요. was 요놈하고요. 저 중에 하나는 어느 놈이 먼저 발생한 건지 판단을 해가지고 과거 완료로 바꿀 거예요. 자, by the time이라는 저 접속사는요. 언제까지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by 자체가 언제까지 이런 뜻이 있죠. by tomorrow 내일까지, by the end of the month 월말까지, by the time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y the time she was 20 그녀가 20살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20살 때까지 6명의 남친이 있었대. 어느 게 먼저일까? 6명의 남친이 이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됐다 이런 얘기죠. 6명의 남친이 있었던 거 요게 먼저네. 20살도 되기 전에 남친이 6명이나 있었던 거야. 물론 한 번에 6명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엄청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남친이 있었다. 이 부분이 더 오래된 과거예요. 6명의 남친이 있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살이 된 거지.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남친이 6명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친이 있었던 게 더 오래된 과거니까 이 부분을 과거 완료로 바꾸시면 되겠죠. 과거 완료는 had pp니까 she had 6 boyfriend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저기에 had 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앞에 있는 had는 과거 완료를 만들기 위한 had pp 할 때 그 had 요놈이고, 뒤에 있는 had 저놈은요 가지고 있다 have 요놈의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had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 공부한 과거 완료 정리해 볼게요. 과거 완료 첫째, 표현 형식 had, pp. 표현 내용 과거보다 더 과거, 그래서 대과거, 과거보다 더 오래된 거 이런 의미라 그랬죠. 사건의 선호가 분명할 때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 써주는 걸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엄청 빡빡하게 굴어서 막 따져서 쓸 필요는 없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일상회화를 할 때는 굳이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시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사건의 선호가 애매하면 그 듣던 원어민이 물어보겠지 뭐. 야, 어떤 게 먼저야? 어떤 게 먼저 발생한 거야? 이러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또 대답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상회화에서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시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과거 완료의 존재 이유가 참 하찮다. 별로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한국어에도 태국어에도 제가 알기로 중국어에도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필수적인 시제가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도 과거 완료 시제가 이럴 땐 편하네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또 동시에 과거 완료를 써야 하는 케이스인데 과거 완료를 쓰지 못하고 과거형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생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학생들 꼭 들어주시고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한 개도 어렵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완료 시제에서 been 요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왠지 have been, had been 이렇게 been 이 단어가 나와야 뭔가 안심이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been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쓴다면 언제 써야 할지 요거 잘 구분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는 도대체 언제 been 요놈을 써야 하는지 구분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과거 완료 시제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래 완료 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